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 나노팀을 정말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요즘 이 종목을 보면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오죠. 나노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냥 2차전지 테마주냐 아니면 진짜 실적이 붙는 회사냐? 최근 반등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한 단계 레벨업의 시작이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쓰이는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서 열이 나면 성능도 떨어지고 심하면 화재 위험까지 생기는데 그 열을 전달하고 분산시키고 막아주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제품은 개패드, 개필러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크게 주목하는 열폭주 차단 패드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이런 열개면 소재 중심 회사라는 점이 분명하고 외부 리포트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용 방열방염 소재 기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배터리 소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같은 메인 배터리 소재가 아니라 배터리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지만 필수적인 소재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소재도 같이 필요하고 특히 배터리 안전 규제가 강화될수록 나노팀 같은 회사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폭주 차단 패드는 배터리 화재가 연쇄적으로 번지는 걸 늦추거나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 방열을 넘어 안전 규제와 직접 연결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시장이 왜 최근 다시 나노팀에 관심을 주기 시작했는지 보죠. 첫 번째는 실적 회복 조짐입니다.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나노팀은 매출 약 403억 원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은 약 5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주요 고객사 프로젝트 물량 확대, 고정비 절감 효과, 그리고 금융 수익 영향 등이었습니다. 즉 아직 영업이익이 완전히 강하게 터진 단계는 아니어도 적자 구조가 상당히 완화됐다는 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 신호입니다. 2025년 6월 보도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1분기 매출 90억 원, 영업이익 1억 원을 언급했고 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약하지만 전분기 대비 개선이 확인됐다는 점이 컸습니다. 시장은 원래 적자 기업의 절대 숫자보다도 방향이 꺾였는가를 먼저 보는데 나노팀은 여기서 점수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 기대입니다. 과거 나노팀은 현대차그룹 비중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레퍼런스는 좋지만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으면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증권 리포트는 당시 현대차그룹 비중이 90% 수준이라고 언급했고 이후 BMW 등 해외 업체 납품 시작 가능성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스텔란티스 대상 120억 원 신규 수주가 보도되면서 드디어 현대차그룹 밖으로도 열리기 시작하네 라는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양산 차종 확대입니다. 2025년 4월 기사에서 나노팀은 EV사 등에 들어가는 개필러를 3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국내뿐 아니라 유럽 양산 물량 확대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향후 7년간 예상 매출 480억 원 규모라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 샘플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양산차에 들어가는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종목은 결국 뉴스보다 실제 양산 이력이 쌓일수록 밸류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열폭주 차단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나노팀의 다음 단계 성장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2025년 6월 보도에서는 이 제품이 2026년 1분기부터 본격 매출화될 전망이고 현대차 GV90에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보도에서는 경쟁 제품 대비 50% 이상 낮은 가격, 3배 이상의 지속력, 그리고 기존 방열 소재 대비 3배 이상 높은 ASP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품 믹스가 좋아지면서 수익성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노팀은 방열 소재 회사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즉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빼주는 역할. 그런데 앞으로는 방연과 열폭주 차단이 붙으면서 회사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가도 다르고 고객이 보는 중요도도 다르고 규제와 연결되는 정도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있으면 좋은 부품에 가까웠다면 앞으로는 안전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소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
전기차 시장이 예전처럼 무조건 판매량만 폭발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캐즘 이야기, 가격 경쟁 심화, OEM 수익성 압박 같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많이 팔리는 부품보다 안전효율 규제 대응에 꼭 필요한 고부가 소재가 더 주목받기 쉽습니다. 나노팀이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기술 경쟁력은 어떨까요?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나노팀은 소재 배합과 구조 설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쟁 제품 대비 30% 가볍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열폭주 차단 패드는 이 두께의 기준 화염 확산을 15분 지연시키는 성능을 언급했고 경쟁사 대비 성능 우위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리포트 기준이므로 실제 모든 차종과 환경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노팀이 시장에서 기술 없는 저가 소재 업체로 취급받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적용 범위 확장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배터리 외에도 인버터, 컨버터 같은 전력 제어 부품으로 개필러 적용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성이 특정 배터리팩 한 부위에만 묶여 있으면 한계가 명확한데 적용 영역이 늘어나면 차당 탑재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폴리우레탄 계열 신제품 셀투팩 셀투바디 구조 변화 대응 논리도 붙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볼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입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기사에서도 전기차 다운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객사의 미국 재고 확대와 신규 수주가 버텨줬지만 산업 자체가 뜨거운 확장 국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나노팀이 아무리 좋은 소재를 만들어도 완성차 생산량이 생각보다 못 나오면 실적이 기대만큼 빨리 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의존도 문제입니다. 과거 현대차그룹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물론 지금은 스텔란티스, BMW, 해외 고객사 테스트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정말 안심할 정도로 분산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결국 현대차 납품주 프레임을 얼마나 빨리 벗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증설 이후 감가상각과 수익성 부담입니다. 2025년 6월 보도에서는 2분기부터 울산 신공장 감가상각비 반영이 수익성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즉 공장을 지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 공장을 돌릴 만큼의 물량이 붙어야 진짜로 이익이 납니다. 열폭주 차단 패드나 신규 고객사 물량이 증설 효과를 흡수하지 못하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가가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월 17일 기준 나노팀은 하루에 14.9% 급등해 12,030원에 마감했고 최근 단기 탄력도 강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스토리가 살아나면 빠르게 달리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뉴스가 나오면 조정도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열폭주 차단 패드의 대규모 실적 기여가 숫자로 완전히 확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와 현실을 계속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노팀은 지금 무엇을 보고 봐야 하느냐? 저는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열폭주 차단 패드의 실제 양산 매출 인식 시점입니다. 이게 단순 보도에서 끝나는지 실제 분기 실적에서 숫자로 찍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2026년 들어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면 나노팀은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실적 레벨업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객사 다변화의 속도입니다. 스텔란티스, BMW, 북미 OEM 배터리 업체 테스트가 실제 반복 수주로 이어지는가? 이게 확인되면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테스트 중 수준에 머무르면 기대감만 돌고 숫자는 늦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셋째, 개필러 개패드 기존 사업의 바닥통과 여부입니다. 나노팀의 실적 체력은 아직 기존 제품이 받쳐줘야 합니다. EV사 공급처럼 실제 양산 차종 확대가 이어지면 기본 체력이 개선되고 그 위에 열폭주 차단 패드가 붙는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공장 증설 이후 가동률과 수익성입니다. 신공장이 매출 성장의 발판이 되는지 아니면 비용 부담으로 남는지 이 부분이 향후 몇 분기 실적에서 중요합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노팀은 그냥 이름만 그럴듯한 2차전지 잡주가 아니라 실제로 현대차 계열 전기차량 방열 소재 레퍼런스를 쌓아온 기업이고 이제는 그 위에 열폭주 차단 패드라는 더 비싸고 더 중요한 제품을 붙이려는 단계입니다. 2025년 실적은 완전한 대폭발은 아니어도 확실히 나아졌고 신규 고객사와 신규 차종 공급도 조금씩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 업황 둔화,
고객사 집중, 감가상각 부담, 기대 선반영이라는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간다식으로 보면 안 되고 실적 숫자가 스토리를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종목입니다. 그럼 주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EV사 등 기존 개필러 물량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열폭주 차단 패드가 실제 매출에 반영되고 해외 고객사 추가 수주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나노팀을 전기차 캐즘 피해주가 아니라 안전 규제 수혜 고 ASP 소재주로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밸류 논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기존 방열 소재 매출은 회복되지만 열폭주 차단 패드 실적 반영이 생각보다 늦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스토리로 먼저 올랐다가 실적 확인 전까지는 박스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기대감 장세와 실적 장세가 번갈아 오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는 전기차 업황 회복이 늦고 신공장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규 고객사 확장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나노팀은 좋은 기술은 있지만 숫자가 안 찍히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 기대감이 꺾일 때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만으로 접근하면 고점 물릴 위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산업 흐름과 회사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노팀은 전기차 방열 소재에서 출발해 열폭주 차단이라는 더 큰 안전 테마로 올라타려는 회사다. 지금 시장은 그 가능성에 먼저 반응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간이다. 즉, 이 종목의 본질은 테마가 아니라 제품 믹스 업그레이드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노팀을 볼 때는 단순히 2차 전지라서 오른다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 어떤 고객사로 어떤 차종에 언제부터 얼마의 단가로 들어가느냐. 이 5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기대만 앞선 구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나노팀을 단순 반등주로 보시는지 아니면 열폭주 차단 패드가 붙으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종목으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해석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